치매의 적정한 진단 시기를 좀 놓치거나 이럴 수도 있죠. 보호자가 발견했을 때 치매가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셔도 돼요. 보호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노인정기형 등급을 받을 때의 기준인 거예요. 한 번 등급 받을 때 잘해놔야지 2년 동안, 3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최근 거의 2년 반 정도에서 등급 냈을 때 거의 다 원하는 등급 다 받긴 받으셨어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유규영입니다. 치매 어르신들 장기형 등급받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야지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치매 어르신 주변 가족분들이 내 부모님이 치매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습관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치매가 진행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치매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인 거죠.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과 대화를 길게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퇴근해서 왔다 하더라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대화 자체가 길지 않아서 이제 치매의 적정한 진단 시기를 좀 놓치거나 이럴 수도 있죠. 일단은 치매가 의심이 된다. 그때는 치매 안심센터로 가셔도 되는데 보호자가 발견했을 때 치매가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병원에 가셔도 돼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인지 저하를 의심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봐야죠. 길을 잃었다. 아니면은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음식이 타도 인지가 느렸다든지, 아니면은 나가가지고 무슨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계속 잊어버린 게 반복된다든지, 감정 변화가 심해져서 의심하는 게 생겼다든지, 그리고 평소와 달리 쾅쾅거리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서 성격 자체가 뭐가 바뀐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의 진료를 한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성격 변화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 인지저하가 같이 동행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치매에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뇌의 어느 부위에서 침범이 됐냐에 따라서 나오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평상시와 다르고 이게 치매인 건가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셔도 돼요. 이전에도 영상에도 남겼지만 치매가 의심이 되면 신경정신과를 가셔도 되고 신경과를 가셔도 돼요. 가셔가지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시고 필요하면 MRI를 찍기도 하죠. 그렇게 돼서 치매 약제를 드시게 되면 노인장기형 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엊그제도 저희 연락 온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5등급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에 5등급을 받더라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밖에 나가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아니면은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동행하지 않고도 혼자 다니는 5등급 어르신도 계세요. 그리고 인지 저하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성격 변화가 보이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고 의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5등급 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게 등급을 받기 전에는 치매는 당연히 병원 가시고 약제를 먼저 드시라고 했어요. 이게 인지 기능 개선제 이런 게 아니고 치매 약제로 나온 식약처 허가사항의 현혹용과의 치매 약으로 해서 아예 분류가 된 이런 분들이 치매 진단을 받으실 수 있죠.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거고 얼만큼 진행이 됐냐에 따라서 4등급도 받고 3등급도 받고 1등급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은 생각보다 가족요양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족요양 할 때는 또 우리가 60분이냐 90분이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60분인 경우에는 일반 가족요양이 아닌 경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60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등급받는 분들은 거의 다 가족요양 60분을 받게 되죠. 그런데 90분을 받게 되면 급여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죠. 이제 60분은 한 달에 20회까지 횟수 제한이 있는데 90분인 경우에는 한 달에 횟수 제한이 그냥 없어요. 31일인 경우에는 31일까지도 가족요양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분 대비 90분인 경우에는 급여 차이가 거의 한 2배 정도 나긴 하세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로 받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럴 때는 보호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노인장기형 등급을 받을 때의 기준인 거예요. 그때 노인장기형 등급 받을 때 이분이 90분이냐 60분이냐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냐면 그 등급 신청한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 와서 어르신들에게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 조사할 때 체크리스트 상에서 그 90분 받는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만약에 부부예요, 부부.
대상자랑 이제 요양돌봄을 시행하고자 하는 요양보호사가 부부 관계일 때 이 가족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가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90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보통 60분을 받기 때문에 90분 받는 조건에 해당이 되면 조사요원이 왔을 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이 외부인이 왔을 때 돌봄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폭력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경우에만 90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체크하셔가지고 등급받을 때 잘 챙기셔야 돼요. 장기요양 등급은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신청서를 받고 조사요원이 온 다음에 소견서를 받게 되잖아요. 받을 때는 주로 이용하는 병원 가서 받도록 저희는 안내를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소견서를 받고 공단으로 바로 소견서를 전산으로 보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장기요양 등급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신청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신청하지 말고 이게 뭐 방문 요양을 이용하실 거다 아니면 주간보호로 이용하실 거다 이러면은 해당 센터를 통해서 등급 신청을 하세요. 왜냐면 이분들이 등급 신청한 경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등급 신청한 절차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셔가지고 탈락되게 되면 그만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날짜가 좀 더 소요되기도 하니까 당연히 장기요양 기관을 통해서 신청하시고 등급이 나오게 되면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돈을 받고 등급 신청을 도와주는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등급받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방향을 잘 잡아야죠. 아까 90분이냐 60분이냐 아니면 일반 방문 요양이었을 때도 어떤 식으로 해야지 등급이 잘 받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등급을 내보니까 이제는 그 흐름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 때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는지 기준이 명백하게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허구로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고 어르신한테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게 있었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어르신한테 주지시켜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게다가 특히나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인지 저하나 성격 변화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복이 있어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치매 증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상을 찍든지 일기를 쓰든지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걸 왜 그런 기회를 놓치냐고요. 당연히 그런 거 있으면 찍어가지고 조사요원 왔을 때 보여주고 병원에 갔을 때도 보여주고 하시면은 그게 참작이 되잖아요. 한 번 등급 받을 때 잘해놔야지 2년 동안, 3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챙기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최근 거의 2년 반 정도에서 등급 냈을 때 거의 다 원하는 등급 다 받긴 받으셨어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분한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기관을 먼저 찾아본 다음에 그 기관에다 물어보시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더 친절하게 또 설명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치매 진단 받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